조국 수호의 용이 되리라. 이 목숨 조국을 위해 육군 충룡부대. 1976년 부대 창설 이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의 한 길로 달려온 육군 충룡부대 용사들. 나의 임무는 100% 수행해낸다. 무적의 최정예 동원사단. 충룡혼이여 조국 통일을 위해 승천하라. 바로 이곳 충룡의 혼이 살아 숨쉬는 육군 충룡부대에서 조국의 영광을 위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쳤던 충룡부대 예비역 용사들. 이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한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네, TV 내만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충성! 네, TV 내만 신고합니다. 이번 주의 주인공은 육군 충룡부대 예비역과 현역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주 병장, 네. 오늘 나오신 예비역들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아 물론이죠. 네. 유격 조교 출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지금 질문을 할 때 해야지 네. 엉뚱한 분한테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왜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신윤주 병장은 아니 맞는 얘기인데 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일단 이 빨간 모자의 그 조교님들 네. 난 지금 나도 떨려 지금 네, 네. 이분들을 소개하려면은 네. 이분들이야말로 유격 조교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야지. 맞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태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 딱 보면 벌써 빨간 모자에 선글라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그렇죠. 그리고 매서운 눈초리 이걸 연상하지 않습니까? 아우. 그렇죠. 근데 김덕형 병장님 원래 조교 뽑을 때는 눈초리 보고 뽑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 눈을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호수 같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호수가 저렇게 좁은 호수가 있습니다. 피교육생들이 한 500명, 600명씩 되다 보니까 예. 교육을 가르치다 보면 예. 눈초리가 매섭게 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교육을 가져오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 눈이 그렇게 매섭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네. 예. 유격 조교 하면은 거의 많은 그 별명 중에 네. 대표적인 게 독사. 좀 예. 전에도 조교다. 독종, 예. 예. 독종 독사. 이런데 오늘 나오신 예비역들의 그 별명이 참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살모살했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는 보내주질 않았었습니다. 충룡부대 털보 박병장 털보? 모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 털보였습니까? 가슴에도 털이 있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저는 산적입니다. 유격 교육은 산에서 받기 때문에 산에서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산적 아닙니까? 예. 저 박무열 병장님, 정한두 병장님, 저 삼악당입니다. 삼악당. 다들 웃으시면서 이제 별명을 말씀하시는데 예. 귀엽고 깜찍한 별명은 하나도 없이 전부 공포의 별명들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공포의 유격 조교답게. 그렇습니다. 예. 산천초목을 떨게 했던 이 유격 조교들 이들이 이제 오랜만에 피교육생이 돼서 다시 유격을 받으러 부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지 함께 보시겠습니까? 선배가 간다. 그 이름 유격 조교. 충룡부대 예비역 용사들이 여기도 25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한영부터가 설벌하군요. 이야. 나의 군 시절은 유격장에서 시작했고 아니 전혀 유격장에서 주저함이 마쳤다. 없이 네. 저런 환영심이 네. 처음이죠? 산 넘어 물 건너 꿈에도 그립던 유격장으로 집합. 시간아 멈춰라. 청춘이 돌아왔다. 뭐처럼 조교도 빠지긴 빠지고 굴러도 빠지시는군요. 여기가 바로 제2의 고향. 옛날엔 펄펄 날았는데 한 걸음에 달려온 이 자리. 하나 25년 전에 야외 막사는 간데없고 흔적만이 남아 예비역을 반기는데
설진국 예비역 25년 전에 생긴 이름 발견. 어느 자리인데 뽀뽀를 한번 해야지. 글씨가 남아 있어. 그 시절 바로 이것이 달콤한 미래를 꿈꾸는 자리였기에 함께 온 부인들의 추억도 남다르고 여기 한 번 오셨죠? 한 번 왔어, 10번 왔어. 그런 인연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많네. 손 한번 들어봐. 손 들어봐. 겨울 지나네. 아, 아들 더요. 아들 더. 조국을 지키는 충령 현역들의 활약 똥무술 아 현역들. 승천하는 용의 기상을 와, 멋지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아유, 저건 용이 아니라 이무기로만 바람을 가르며 와, 야, 이야. 마음은 흔한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역시 현역이 최고야. 이야. 아, 이놈 시골에서 쫓겨나게 생겼네. 남편 때렸다고. 이거 완전 이웃감이야. 이거 완전 신랑 다리 좀 많이 다리 좀 아니, 나쁘죠. 신랑한테 이혼하는데 지금 시어머니도 쫓겨나게 방송에서 책임지세요. 와, 에이. 와. 그러니까 주먹 이렇게 해야지. 주먹을 깨야지. 막 이 옛날에 근데 많이 깨갖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어서 봐 이렇게. 여기 형님이 여기요. 여기 형님이 여기요. 설명장. 세상에 이런 일이 설진국 예비역 동명이인 후배를 만났다. 원효 회사에 60대 소리고 야 나는 똑같네 동명이인이 원효 대사 해보서. 저 현역 생활 다 하고 얘를 제대를 시키고. 바꿔. 근데 내가 할 땐 네 집에 가라고만 집에 가 내가 우리의 홈그라운드 유격장로 이동. 에이고 당하는 남편 괴롭고 보는 부인 즐겁구나. 어머 새로 나온 거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자,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나. 생사부락을 함께 하겠노라 100년 가약을 했으니 그 약속 여기서도 유효한 건 당연한 일이고 오해 못해 아, 이 부인들도. 전군 최초 남녀 혼성 김밥만이 이 김밥 연분이 터져요. 우리 시대에는 3회방밖에 안 했단 말이오 이래도 되는 거요? 211번 올 때 앞으로 나온다 그렇지 기사 아버지 괜히 한마디 했다가 나는 우리 남편만 그렇지 그런 거예요. 사모니까지 같이 한다 그렇지 에이고 괜히 나섰나봐. 감히 조교님에게 한마디 하다니. 아니 지금 훈련 받는 겁니까? 세월은 흘러서도 그 시절 유격 솜씨는 녹슬지 않았다. 뭐 자세 나옵니다. 예. 내가 이래서 군대 생활한 거요? 아, 또 이혼했지. 나도 체면상 한번 해. 안 말려? 그래. 안 말려. 누가 이들을 예비역이라 하겠는가. 중년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 역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한다. 조교 원역 출신들이라 같아. 다르시군요. 설민아. 부인까지 올해는 대학 가기를 바란다. 설민 화이팅.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아, 성공. 역시 조교 부인은 뭔가 다르긴 한데 색다른 금슬을 과시하는 부부도 있었으니 하지마.
아이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외줄타기를 해내는 예비역. 너무 잘하는 것도 방해 작전 실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거기서 흔들면 되나? 역시 조교 출신답네요. 흔들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던데 유격 조교는 도대체 밧줄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반전. 역시 아, 정말 잘하네요. 마침내 성공. 병사에게 올바른 시범을 보이던 조교였기에 이제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주고픈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이고 힘들어. 자식들에게 교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격돌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 참호 기마전. 옛날에 산적이 왔다. 지금도 살아있다. 박문이라 간다. 옛날에도 또 저한테 왔다. 기필 거승이었다. 청룡. 아, 후배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현역을 능가하는 예비역대, 젊음을 자랑하는 현역 간의 참호 기마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 저렇게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현역이 밀려. 예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났다. 예비역의 완승. 조교들 다르군요. 조교 출신들. 처음이죠 이런 경우는. 기고만장 예비역들 더 들어와라. 현역의 제도들을 선뜻 생각한다. 열받았어. 선배님들 이번엔 양보 없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현역의 재반경이 시작된다. 역시 1차전의 승리는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후배들이 양보했던 것. 그렇다면 최후의 승리는 누구? 예비역에겐 번 더. 우승부가 본전이다. 결과는 선후 대 전후의 모두 승리.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된 훈련 속에서 조교로 태어났고 세미 깊은 물은 마르지 않듯이 함께 다져온 전후에는 영원한 추억이 되었다. 정말 뭐 유격 조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네. 정말 50대 초반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예. 앞머리 때문에 누가 선배인지 모르겠어요. 꼴병 3명 죽게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 여기 나와 보신 중에서 알아맞혀. 자기 자신이 제일 막내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근데 저분은 왜 저렇게 됐는지. 구보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말입니다. 예. 예. 앞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머리가 남아남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 옛 막사가 그 밀회 장소였다는 얘기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보리밭으로 들어갔던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덕영 병장님 누굽니까? 그거 꼭 밝혀야 되게. 야, 그 나는 차마 밝힐 수가 없고 정모병장 있으면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정모병장뿐이에요.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정모병장은 한 분인가. 정환두 병장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뭘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방송 요건 안 내보낼 테니까 있는 그대로. 내보내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어요? 아, 보리가 어떻게 자라는가 구경 좀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걸 누가 물어보던가요? 아, 집 식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보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예. 조교라서 가르쳐줘야 된대. 참호 기마전에서 현역에게 절대 그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아마 같이 간 아내들이 응원의 힘도 있었고 네. 또 옛날로 돌아가서 그 패기에 넘치는 조교의 힘도 있고 예. 또 그런 정신력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어떻게 보면 그런 힘의 원동으로 해서 예. 그런 것이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남편들이 힘을 쓰고 막 이러니까 부인들이 좋아하시던가요? 실은 우리 조교 출신들은 비아그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설진국 예비역께서는 동명이인을 만났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저들이 그 부대를 25년 만에 찾아갔을 적에는 예. 그 현역들이 대역을 시키느라고 제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더니 예.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교관님께서 일병 설진국 하니까 네 하더라고요. 예. 참 동명이인을 만났을 적에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진짜. 실제 이름이 예, 설진국이에요? 실제입니다. 예. 그러고 그 친구가 하고 저하고 그 친구 한 고향입니다, 사실은. 예. 아유. 근데 고향도. 저하고는 잘 모르죠. 그는 충청도고 나는 경상도기 때문에 산 하나 쌍간인데 예. 조상은 한 조상입니다. 그냥 원효대사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원효대사. 그런데 설진국이라는 이름을 또 발견하셨어요. 아까 시멘트에 뭐 씌여 있던데. 아, 예, 그는 제가 78년도 2월 23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예. 전역 3개월을 놔두고 훈련장에 파견 나가 있을 적에 예. 그 부뚜막에다가 세면에다 전역 날짜와 제 이름을 써놨고 왔습니다. 왜? 예. 후배들한테 유격대 조계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산적이 여기서 근무하고 갔다는 걸 기억해주기 위해서 그걸 봤는데 좀 감회가 깊더라고요. 그렇겠어요. 자, 그 시절 이분들이 활동하던 유격장에서 있었던 일을 저희가 재밌게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병영 수사.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콤한 그녀와의 데이트 시간. 자기 나 잡아봐라. 숙자는 재간둥이 하며 설진국 쪽이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웬 맑은 하늘의 날벼락. 보행공기 위반입니다. 헌병 나으리 딱 한 번만. 원칙대로 할 뿐입니다. 진짜야. 내 헌병 따끔하게 혼내주고 올게요. 걱정 마. 인정머리라곤 쥐뿔도 없는 헌병 같으니 당신은 뭐 날 때부터 완장 차고 태어났어?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유격장. 어서 와라. 내가 바로 까치 독사도 울고 간 산적 저교다. 예쁘게 와주세요. 그런데 이럴 수가. 헌병. 어서 봤더라. 이것이 무엇이여? 얼굴 좀 보자고. 인정머리 없던 헌병 나으리 아니여? 당신이 그 인간 맞지?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뒤바뀐 운명에선 주인공으로 급부상한 짜릿한 설진국 조교.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밉다고 당신들도 다 똑같은 헌병이졌다. 이격장 독사 맛 좀 봐라. 기분 째진다. 심호영 씨! 아이, 같이 좀 마시자고. 아이, 나도 좀. 어이, 물 받다. 저도 원칙주의자입니다. 빨리 집합하십시오. 내가 아들 나면 조교로 한 소대를 만들겨. 드디어 점심시간. 나 너무 원해. 하지만 그냥 주저앉을 이병장이 아니었다. 사식은 금물입니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여? 나더러 인정머리 없다고? 이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독사야. 혹시 도시락 폭탄이라도 하던 그 순간 가슴 속에 빵 하고 감동이 터졌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아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걸음아 나 살려라. 아니 근데 원래 저렇게 잘 달렸나? 꼭꼭 숨으십시오. 머리카락 보입니다. 장독현님 나오십시오. 으아, 잘 나가던 설족에도 이제 총 치는구만. 오랜만입니다. 설조교님.
이렇게 보는 것도 지겹소.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 내일 모레 전역합니다. 휴가 나오면 꼭 연락하십시오.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고마웠습니다. 아웅댔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아유, 뜨거운 그럼 저로 진작 얘기를 살렸던 하지. 것이었다. 전병이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네, 반갑다고 고맙다는 말. 따라온 거였죠. 예. 아니 그럼 멀리서 고맙습니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추격전을? 그렇죠. 고맙습니다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골목을 싹 돌아가니까 도저히 말을 전하지 못했죠. 아무튼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회에서 그렇죠. 만났는데 안가품을 하겠다 이러고 달려드는 그런 네. 훈련생은 없었는지. 예비군복 딱 입고 한 석 달 지났나 입사하고 네. 한 1,500명 모이는 데뚝 있는데 누가 이렇게 가까이 오더라고요. 네. 가까이 와서 실례입니다마는 옛날 그 특교대 없었느냐고. 조교 그러더라고요. 아니었냐고. 예, 조교 아니었느냐고. 네. 이러고 씩 봤더니 좀 험악하더라고 인상이. 네. 야 그래 이거 잘못 걸리면 안 될까 싶어. 나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아유, 분명한 독사 중에 한 분이었군요. 예. 아 저도 제 독종이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그렇죠. 조교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예. 그때 식은땀 얼마나 났을까요? 야, 근데 조교도 힘이 참 많이 들 텐데 말이죠.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아침에 조교도 해야 되는 게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게 아침 구보 4km, 4km. 그다음에 교육생 데리고 교장까지 가는데 10km. 교장이 거기서 교장에서 다시 부대까지 기대하는데 10km. 예. 하루에 24km. 그래 제가 이 군대 생활하면서 이 키로수 뛴 걸로 갖다 대충 그만 계산해 보니까 예. 우리나라 부산에서 그 꼭대기 371을 갖다 약 20번 왕복한 거리가 됐더라. 조교는 나보다 계급이 높은 분들까지도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예. 되게 옵니까? 우리한테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육군 대령님까지 와야 됩니다. 대대장까지 왔었는데 영관급까지 와요? 예, 아, 왔는데 예. 실제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은 소령님까지 왔었어요.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또 땡땡이 치고 안 받고 뺑실뺑실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교는 사람을 다루다 보면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령 장교가 그럴 때 대충 합시다 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급은 더 높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대를 인솔해 가지고 온 장교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 말을 우리 저 박병장님 말씀하시듯이 말을 안 들을 적에는 밑에 사병들을 갖다가 을차리를 심하게 줍니다. 네. 그러면은 부하들이 괴로워하니까 상사가 당연히 면목이 없죠. 자발적으로 예. 하는 거죠. 예. 열심히 받습니다. 예.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방법. 권영중 병장이. 네. 아, 사무장님. 저는 장교님들이 오기가 상해갖고 자존심을 상하게끔 만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요?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3살 때 장교 달았겠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아. 라는 식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네. 5기로 교육을 끝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아. 저 이계진 병장님. 예. 네. 이 살모사가 살살 웃습니까? 예. 웃어도 독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주 섬찟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렇게 자존심을 살살 긁어서 장교님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후환이 두렵지 않으셨나요? 예, 가끔 나갈 때 네. 나가서라든가 나가면 바깥에서는 아주 까마득한 선배. 그렇죠. 선배 장교님들이니까 예. 그런데 나가실 때들 다 저한테 와서 손잡고 악수하고 예. 그렇게 나갔습니다. 수고. 왜 했다고. 저 담 타고 나갔죠 외출할 때. 정문을 못 나고 담 타고 나갔어요 이쪽으로. 근데 조교들이 이렇게 사실 엄해야 되거든요. 조교들 간의 선후배 그 기울도 상당히 엄하겠죠. 우리는 새벽에 여기 집합을 하지 않았으면 잠이 안 왔어요. 왜 이상하다. 왜 그래. 안 집합? 예, 왜 안 안 집합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잠이 예. 안 오는 예.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유. 저분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여기 나와서 기억나는 사람 하나도 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기억나는 거는 보리밭이나 기억나고. 아유.
아유, 아이고, 뭐 그렇게 참. 뭐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도 뚜렷하고 엄격하다 보니까 또 잊을 수 없는 김희찬 병장님의 수통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자대 배치되고 일주일 만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박동목 병장님이 그때 이제 저보고 이 수통 좀 가져가서 부셔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웬 수통을 다 부셔오래나. 상당히 겁은 나고 그때만 해도 고참이 시키면은 네. 진짜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수통을 들고 이제 나가긴 나갔는데 이거 뭐로 부실 공구가 없어요. 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플라스틱 수통이 아니고 그때 쇠로 된 당시는 거죠? 쇠로 된 수통입니다. 예. 그 뚜껑도 쇠예요. 예. 특히 이 목 부분을 깨끗이 부셔와라. 예.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깨끗이 부시려면 그라인더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깨끗이 부시는데 부실 자가 없어서 일단 큰 바위에 가서 그걸 깼습니다. 그래갖고 3시간 동안 그걸 갈았어요. 바위에다 대고. 시키니까. 그래갖고서 그걸 깨끗이 만들어갖고 이제 박 병장님한테 그걸 들고 갔습니다. 근데 박 병장이 정말. 놀래던가요? 뭐 뒤로 나가 자빠지시면서 아니 어떻게 된 왜 겁니까? 나가 자빠졌어요? 박 병장님. 내무 사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통 뚜껑을 좀 깨끗하게 좀 부셔갖고 와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씻어서 경상도 사투리로 부셔갖고 오라고 하다 보니 부시다, 예. 이 김희찬 이병이 자대 배치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그 내용을 잘 못 알아듣고 가가지고 금방 그 시쳐 올 텐데 한 3시간에도 안 와가지고 다시 다른 직원을 갖다 다른 이제 부대원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열심히 그 바위에 그 수통 뚜껑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갈고 앉았어. 예, 참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그걸로 참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 바로 그거야. 저희 전통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유, 저는 전통이요? 참 잘났습니다. 하여튼 군대에서는 기차 바퀴가 박달나무로 됐다고 선배가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지 박달나무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의 그 명령에 따르는 후배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살고 있을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소원 쓰리. 특급 현역 이벤트 소원 수리. TNA와 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우리 병사들이 한 명씩 나와서 각자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뒤에 있는 이 많은 장병들이 들어보고 판단해서 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 최신하신을 사모했습니다. 제 고생하면서 목표가 최신하신을 데이트하는 겁니다. 저 사람 소원 못 들어준다는데 사사람 소원 못 들어줍니까? 최신하신을 데이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최시라 씨, 김태욱 씨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충명장명 여러분, 저는 오늘 치사명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치사명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거 보십시오. 주부습진. 주부습진데. 그래서 말인데 치사장에 식기세척 좀 놔주십시오. 아니 왜 빠뜨려요? 주부습진이 발견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대회 나왔습니다. 왜 가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대회에서 나가주는 초코파이를 너무나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초코파이가 내 앞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초청한 심정을 아십니까? 알아요. 초코파이 한번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드디어 소원 접수. 그러죠. 양껏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소원도 저렇게 해야죠. 현재 20개째. 어이구. 무려 다들 45개의 초코파이를 해치웠다.
자, 서원석 잘랐는데 어때요? 뭐 이제 뚜껑 파이퍼 드시겠어요? 갑니다. 예, 근데 소원술이 다 됐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군대 올 때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내가 살아서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곧 할머니의 82번째 생신이 돌아오십니다. 부대에 할머니를 초대해서 건강하고 씩씩한 손자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조기를 구워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소원 접수. 82번째 생신을 맞는 할머니를 부대로 모셨다. 손주의 부대를 처음 방문하는 할머니의 마음도 설레기만 하고 아유. 내가 보고 싶어서 특별한 생일상이네. 나를 보고 싶어서 한다고 하길래 그래 약을 쓰고 온 거야. 약을 쓰고 온 거야. 아유, 풍선도 불고. 한쪽에선 준비하고 예. 할머니 생신을 축하해요. 할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할머니 좋아하시는 조기 드세요. 밭도 설고 물도 설고 아무 거시기도 다 서른들 보내놓고서는 기가 막히지 뭐 말할 것도 없어 기가 막혀. 뭐 누가 물 안 먹으면 돌라면 죽었는가 막 내 마음이 그려. 아이고 뭐 집에 오면 나 일 맞추고 아무 알아주고 했었는데 뭐. 소원 풀었네. 미대대에는 홍영복 원사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어머니처럼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십니다. 원사님 사모님께서도 지난 명절 때 저희들을 불러서 음식도 해주시고 연기도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두 분의 앵콜 결혼식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들어주십시오. 홍연복 원사님을 위한 앵콜 결혼식. 처음에는 결혼식조차 못 올리고 군인의 아내가 되었던 오정순 씨.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결혼들 하고 형편 많이 풀렸어요 지금. 네. 지금은 지네아빠 만난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었지만 묵묵히 걸어왔던 이 길. 10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 면사포는 어색하지만 마음만은 행복으로 가득한 신부이다. 말조차 하기 미안한 당신에게 아내를 가진 군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랬듯이 나 역시 군인의 아내라는 그리 화려하지만은 않는 자리에서 늘 변함없이 곁에서 힘이 되어준 당신 정말 고맙소. 그리고 사랑하오. 4월의 아름다운 신부에게 당신의 남편 홍영복이. 신랑 신부 영원히 행복하세요. 두 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 소리를 내준 병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네. 대견하고 그런지요. 참 보기 좋습니다. 정말 이 초코파이를 원 없이 먹고 싶다고 하던 네. 그런 병사. 네.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아니 배에 와닿습니다. 제가 만약 현역이라도 네. 그런 좋은 소리를 냈을 겁니다. 예. 아유, 그리고 또 할머님의 82번째 생신을 부대에서 이렇게 축하하겠다는 생각을 한 네. 아유, 현역이죠. 김대원 병장님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 처음 군대를 가면서 그 네. 집에서도 막내로서 처음 군대를 갔는데 할머니가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그 막내로서 마냥 어리게 보이던 손자가 군대 가서 생활을 잘할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씩씩하고 용감한 모습을 할머니께 보여드리면 걱정을 덜 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에 할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저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네. 아유 박수가 막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반상윤 일병, 네, 아주 명연기를 했는데 소원 수리의 기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신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요즘 학교도 남녀공학으로 바뀌는데 네. 군대에 왜 남녀 공군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군 관계자 여러분 네. 우리도 여자 군인들과 내무실도 같이 쓰고 그리고 근무도 같이 서게 해주십시오.
남녀 공용 내무반. 물론 네. 가운데 카트는 다 쫙 있겠죠. 만약에 판성인 일명 그 소원수리가 접수돼서 통과된다면 저한테 꼭 좀 연락해 주십시오. 나 그날로 바로 군대 입대하겠습니다. 입대해요. 내가. 네. 참 예비역들도 소원 수리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현역이 된다면 어떤 네. 소원을 빌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정병장이 해야 되는데 뭐 꼭 내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무슨 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자대에 보리밭 좀 만들어 달라고. 모든 부대에 보리밭 만들어 달라. 뭐 지금 현역이 남녀 공군 만들어 달라는 얘기나 비슷한 얘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배군요. 예.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소원 수리. 후배들 되는 사람, 그러니까 쫄병 되는 사람들 소원이 김덕증 선배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발 좀 씻고 대라고. 그래서 씻고 대라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남게나. 천성이 앉아서 이거 하는 게. 아니 차라리 누구는 천성이 그래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식기 같은 거 닦는데 이거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령 1호 예. 남 이렇게 빨래해서 다 마른 거 있으면 양말이 다 똑같아요 컬러가. 군대 팬티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바꿔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놓고 저녁에 누가 내 거 가져갔어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돼. 범인을 못 찾으니까. 대단합니다. 네. 끝으로 설진국 병장님. 네, 그 현역 당시에 이강산 중대장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 그럼 소원 수리 접수하겠습니다. 네. 설진국 예백의 소원을 접수해서 이강산 중대장님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었나? 전우여. 훈련의 열기 또한 뜨겁던 76년의 여름. 우린 그때 처음 이강산 중대장님을 만났습니다. 바쁜 유격 일정으로 내무 생활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던 그 시절. 여기는 커튼도 없나? 수고했다. 힘들었지? 나 신임 중대장인데 일 좀 도와줄래? 큰형님처럼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는 손길이 처음엔 마냥 쑥스럽고 신기하기만 했었고 유격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날이었습니다. 주석! 수고한다. 별장합니다. 알겠습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유의하도록. 알겠습니다. 365일을 훈련병과 함께 뛰다 보니 다 헤어지고 낡아버린 군화를 보신 중대장님.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글쎄 곤란합니다. 당신은 곧바로 군수가로 달려가셨고 역시 우리의 가려운 곳을 손수 긁어주시는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새 군화를 받아들고 기뻐하던 우리. 군화만큼이나 빛나던 중대장님의 마음이 더욱 고마웠습니다. 새 군화를 선물 받고 처음 맞은 부대 직접. 당신의 배려에 신이 난 우리들은 승리를 다짐하며 출발했었고 설선하여 병사들을 이끄셨던 이강산 중대장님. 그런 중대장님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갑자기 닥쳐온 불운으로 그만 선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길명! 괜찮나? 중대장님 괜찮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우리들. 중대장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어때 괜찮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승리보다 중요한 좋은 일을 보여줬다. 수고했다.
수고했어.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만을 걱정해 주셨던 이강산 중대장님. 저출명령이 났네. 지난 ATT 성적과는 무관한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게. 군대기대 경렬 총성. 이게 뭐야? 저희들의 작은 상입니다. 진급하실 때 꼭 입으십시오. 아, 미리 녀석들 싱겁기는. 저희가 마련해드린 군복 입어보셨는지요? 중대장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멋지고 자상한 분입니다. 진국 병장님, 그때 그 이후에 혹시 그럼 한 번도 못 만나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그러세요. 보고 싶으시죠? 무척 보고 싶습니다. 그럼 중대장님을 목소리 높여서 외쳐보겠습니까? 하나, 네. 둘, 셋! 중대장님! 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중대장님! 중대장님! 중대장님 오셨습니다. 가자. 중대님께 경례. 아이,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 군복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 후에 얼마 만에 진급을 하셨어요? 군복에 맞춰서? 77년도에 진급했습니다. 그럼 한 해 후에? 네. 그러셨군요. 네. 그 진급하셨을 때 축하는 좀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그때 중대원이 3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네. 진급하자 전역한 우리 병사들이 트럭을 대절해가지고 축하해주러 왔더라고요. 정말 그렇군요. 예. 진정한 축하. 예. 아, 중대장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추억을 또 듣고 싶습니다. 윤석영 부장님. 네, 그때 당시에 중대장님께서 진급할 그때 상대 대기였었습니다. 예. 상대였었는데 그때 이제 부대 측정을 할 때 저희는 조교요원으로 항상 뛰다 보니까 몸이 좀 지쳐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제대로 못 받았죠. 예, 그래가지고선 중대장님한테 좀 폐를 끼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폐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장님은 오히려 저희를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한테 힘을 주시고 예, 그때 당시에 그 해주셨던 그 베풀어 주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땐 또 죄송했고요. 그 당시 중대장님이 집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지금 뭐 여간비죠. 네. 사병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 잘 돈도 없고 외박증은 끊어놨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중대장님 신혼인데 신혼 초에 중대장님 집에서 집사람을 재워가지고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야, 철학이나 원칙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군대 생활 17년 하면서 언제나 전우들을 형제처럼 대했고 언제나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저희 철학이었습니다. 얼차례를 주거나 뭐 그런 스타일도 있는 것이고 게다가 인간적으로 조교들인데. 또 대하다 보면은 또 역효과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병사들은 또 병사를 나누는데 군기가 있고 간부마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병사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럴 때는 감싸주고. 네. 군대 생활하면서 17년 동안 부하 몸에다 손 댄 적이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없습니다. 아유,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럼요. 예. 군 생활을 해본 분은 다 이해합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전우애 그리고 위를 존경하고 아래로 사랑하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김덕현 병장께 끝으로 군 생활이 사나이의 일생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신성한 국방 의무를 마친 이 군인으로서는 우리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는 남성으로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한없이 따뜻한 그리고 전우애가 넘치는 유격 조교들의 생활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충녕부대 예비역 현역 여러분의 만남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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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